굳이 중국까지 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국제혼인, 이혼에 관해서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나요? 국제 이혼 사건이라고 하면 첫째, 한국인과 외국인 간 이혼하는 경우. 둘째, 모두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이혼하는 경우. 셋째, 모두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이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간 이혼 사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오늘은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혼인신고도 외국에서 했는데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굳이 자신의 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답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결혼을 했지만 혼인생활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어요. 그럼 혼인생활 하면서 아마 대한민국의 상당한 규모의 부부 공동재산도 형성을 했을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러다 이 외국인 부부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.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첫째,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법원이 이 외국인 부부의 이혼 사건을 재판할 자격이 있을까? 두 번째,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어느 나라 법을 적용을 해서 재판을 해야 할까? 둘 다 외국인이니까 외국법을 적용해야 할까?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할까? 두 가지 의문점을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은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중국 국적의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.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중국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8년 이상 주소를 두고 혼인생활을 계속 해왔고 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, 예금 채권 등을 한국에서 모두 형성한 그런 사안입니다. 법원은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 국제이혼 사건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과연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을 할 수 있는지, 재판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을 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. 우리가 일할 때요. 프로세스랑 되게 비슷하거든요. 내가 할 일인지 다른 사람이 할 일인지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. 그때는 무작정 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매뉴얼을 적용해서 해야 하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서 일을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헛수고도 안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일 했을 경우에 내가 한 일이랑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피할 수 있잖아요.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모두 중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8년 이상 주소를 두고 혼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관련을 가진다라고 보아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을 재판할 자격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이렇게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을까? 이런 문제를 법률 용어로 국제재판관할권이라고 합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 외국 국적 부부인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니까 당연히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을 하겠죠. 또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을 해서 이혼 사유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.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. 이렇게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적용되는 그 어느 나라의 법을 우리 이제 법률 용어로 준거법이라고 하는데요. 그럼 이 준거법은 어떻게 정해질지 궁금하시죠? 준거법은 국제사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. 국제사법 같은 법률은 각 나라마다 다 존재하고 있고요. 이런 법을 보시면 어떤 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국제사법 같은 법률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정리해보면 국제사법이 어떤 외국적 요소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 내국법이다 라고 정하고 있으면 그 내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거고요. 외국법이다 라고 정하고 있으면 그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겁니다. 이 사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거법의 기준에 따라 봤을 때
대한민국 민법이 중거법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. 좀 어려우시죠? 그래서 이 국제사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,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제사법 같은 법은 각 나라마다 다 존재를 해요. 즉 준거법이 뭐다라고 정하는 그런 법을 이제 국제사법이라고 하는데요. 그리고 각 나라의 국제사법 같은 법률마다 준거법이 국내법이다 또는 외국법이다 라고 다 달리 정하고 있어요. 그래서 준거법을 파악을 할 때는 각 나라의 국제사법을 이렇게 좀 뒤져봐서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해서 준거법을 찾는 거, 그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.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될 핵심은,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중국 국적의 부부라도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굳이 중국까지 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중국에 가서 이거 이혼 판결 받아야 돼 이렇게 망설이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럴 때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해드릴 수도 있고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오시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혼 판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 법무법인 청성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도 제가 어려우시죠?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재판 관할이나 준거법, 국제사법 이런 문제들이 좀 관련 규정이나 법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니까요. 국제이혼 소송 이런 거 제기하시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오늘 내용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